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증권부는 2일 중국 9개의 증권사들이 정부의 시장 지원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300억 위안, 한화로 약 5조 5천억 원을 들여 주식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열리는 70주년 전승절 열병식 기념 행사를 앞두고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자금을 투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증시는 2일 장중 낙폭을 줄여가기도 했습니다. 미 연준이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미국 경제 성장 추세가 지속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완만하거나 보통의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며 임금 상승 압력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아시아의 성장 둔화 우려는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19만 명을 기록했다고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0만 1000명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직전월 수정치인 17만 7천 명은 웃도는 수준입니다. 7월 기록은 당초 18만 5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일 7월의 제조업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9% 증가를 밑돈 수치입니다. 또한 직전월 기록인 1.8% 증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지출 감소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화요일에 급락세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가 어제는 분위기를 다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요인 바로 역시나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어제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은 이 낙폭을 장중에 또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 간밤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제 매우 좋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1.8%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더 크게 올라서 거의 2.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국 증시 부양책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가 또 선전하면서 상승 흐름을 같이 타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미국 연준이 경기 전망 보고서인 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한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가 상승 역시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만큼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요. 이 간밤에 유럽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자, 영국은 전달 0.4%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3%씩 올랐습니다. 자, 유럽 증시 역시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딛고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WTI 가격은 약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46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가격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50.5달러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WTI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 증가 소식에 이 배럴당 44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이 다시 들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 어제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전날보다 0.2% 하락한 3,160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결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상해 지수가 장 초반에는 4% 넘게 폭락을 했었지만요. 중국 정부가 오늘 열리는 이 전승절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이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았다는 소식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상해 지수는요, 장중 한때 0.7%까지 오르기는 했었지만요, 다시 아직까지 잔존하는 경기 우려감에 살짝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전승절 열병식에 따른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오늘과 내일은 휴장합니다. 자, 일본 증시 역시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일본 증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 전날보다 0.4% 하락하면서 18,1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에 폭락했던 미국과 유럽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요, 우리 증시는 꽤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오전에는 개파락 출발했지만요, 이 오후 들어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05% 상승한 1915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75% 상승하면서 678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로써 코스닥은 4흘 만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어제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조금 이끈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 매도세가 조금 주춤했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 규모 소폭 늘어난 모습이 아쉬운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국의 전성절 기념일로 중국은 내일까지 휴장하고 홍콩은 오늘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 어제의 상승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내 시황 대가와 함께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글로벌 시장 보시면요, 화요일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좋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내고 미국에 더해 유럽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또한 미국 경기를 좀 좋게 평가했던 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어제 글로벌 시장 분위기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보니까 3의 배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3, 6, 9, 12 이런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같은 이 동남아권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2를 좋아하고 싶은데 1은 너무 좀 하니까 그래도 한 2나 3, 그 중에서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가 아마 이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권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 미국의 존 템플턴이라는 분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거든요. 약간 그 청교도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하는 상태에서 상승에 싹이 트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모두가 확신을 하면 그렇죠. 꽃이 만개하듯이 활짝 피고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주 그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효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앞에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달이 무슨 달입니까? 9월 달입니다. 그렇죠? 9월입니다. 이 9월은 말씀드렸다시피 3의 배수의 달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 주식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어떤 분기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금토기도 열리죠, 우리나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9월의 셋째 주는 미국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과연 금리를 인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새벽에 끝난 이 중요한 달에 해외 증시,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증시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죠. 먼저 미국으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어제 급락 장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중국이 연일 급락을 보이자 중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내놨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미국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1.82%, 나스닥은 2.46%, 나스닥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약 3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5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금을 9개 증권사를 통해서 정부가 지시를 해서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하죠. 이 증시 부양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과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주에는 미국 베이지북, 이 경제보고서죠. 이 베이지북은 왜 베이지북이냐면 그 리포트를 낸 색깔이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그 겉표지가. 그래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지북이 경기 회복세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평가에 힘입어서 미국 시장도 모처럼 만에 반등 다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자, 어제 그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주 화요일장과 목요일장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저도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일찍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화요일은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단기 급락을 보였을 뿐이지 어차피 조정을 한번 받아주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어때요? 야, 급락에 따른, 그렇죠? 지난 8월 중순부터 급락을 했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급락에 따른 반등, 그리고 쌍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어때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앞에서 그 기나긴 횡보국면에서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한 상승을 위한. 그렇다고 본다면 직전 저점과 하여 쌍바닥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지 여부 체크해봐야 되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상승하기에는 역시 부담을 안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어때요? 예. 17,000포인트 그리고 17,500포인트 라인부터는 큰 물량대가 있습니다. 그 물량을 지금 뚫고 가기에는 상승의 모멘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리고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 8월 중순과 같은 급락장에서는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가면 유럽이죠. 자, 유럽 증시 한번 보죠. 자, 이 유럽 증시도 중국의 부양책 실시 소식으로 해서 전 시장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영국 FTSE 지수가 0.4%, 독일 닥스 지수가 0.2%, 프랑스 칵 지수는 0.3%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유럽 증시도 그렇죠. 지난 8월 달의 급락 장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역시 어떻습니까? 예, 미국 시장과 비슷하죠. 급락 장세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만 어때요? 층층시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 매물을 돌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물론 독일 증시의 모습을 보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독일 닥스 지수도 아직 1,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1,500에서 11,000포인트 라인에 놓여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500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뜸을 좀 더 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 증시, 미국 증시와 같이 지난 8월 달에 찍었던 저점과 쌍바닥을 찍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떤 분은 10시 30분이 두렵답니다. 9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왜 그러죠? 예,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이 10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은 10시 30분이죠. 자,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죠. 참 대단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뭔가 이 찬스를 노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뭔가 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뭡니까? 중국과 경제 협상이 잘 돼서 저는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고, 주식시장을 후퇴시키는 사람은 다 저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환난지교라고 하죠. 이번에 화두가 그거였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환난지교, 어려움을 함께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같이 한번 극복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국 시장 한번 보죠. 중국 시장도 역시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준율 인하, 그죠? 금리 인하, 이 카드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9개 증권사를 정부가 요청을 했죠. 야, 주식 좀 매수해줘라. 그러니까 9개 증권사가 약 300억 위안, 5조 5천억 원의 주식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은 상승하지는 못했죠.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본다면, 그렇죠? 소폭 하락했죠. 0.2%. 3,160포인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때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이는.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 비슷합니다. 네, 선진국 시장이. 역시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3,300, 400포인트까지는 반등폭입니다. 그러나 3,500이 넘어서부터는 또 이게 4,000포인트까지 크다는 물량대입니다. 이 물량대를 현재 시장의 에너지 가지고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시장도 아래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에. 거래가 아직 미진하죠. 예,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러나 중국 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렇죠,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상승을 하기 위한 뜸을 들이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미국, 유럽,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최악의 상태, 지난 8월달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시간, 과정은 좀 필요한 모습이 선진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의 다음 주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난 8월의 최악의 상황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주시면서 또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좀 국내 시장 상황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나 일본 증시보다도 국내 증시 선전을 했었습니다. 이 지수는 그래도 겨우 상승하긴 했지만요. 수급이 역시나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 리뷰까지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 어제장에서 우리 시장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매수 전략 괜찮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주 화요일 어제 그제 찾아보면서 금주는 좀 조심하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가 기회의장이 펼쳐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것은 어제 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GDP 성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기 회복의 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어렵게 하는 것이 수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 수급이 주체가 뭡니까? 예, 손 크고 키 크고 코 크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21연속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무려 규모가 4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외국인 투자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연속 매도한 게 언젠가. 그랬더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6월 달입니다.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33일간 매도한 것이 최장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08년도 8월 달에 또 20일간 매도한 적이 있고 2005년도에 30일 정도 연속 매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역사상. 근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이고 이때는 그렇죠. 좀 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하다는 것은 뭐를 반증하는 겁니까? 이미 그들도 매도할 수 있는 세력, 그 매도 강도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다는 말씀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이번 달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매도가 이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중국의 경기 불안감이죠. 우리나라 인접한 중국이 한국의 수출 1위국입니다. 지금 40%, 우리나라 수출의 한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1위다 보니까 중국 경기의 후퇴는 대한민국 경기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판단이겠죠. 그래서 전국 경기의 후퇴 여파가 국내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9월 18일로 예상되고 있는 FOMC 회의, 그렇다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되면 일단락되지 않을까.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 강도도 다음 주부터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어제 국내 시장 열렸죠. 국내 시장 일봉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어제 장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어제 장에서는 급락을 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근데 어제 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개파락했다가 오히려 양봉의 모습으로,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때요?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이제는 외부 악재에 굉장히 견고해진, 변동성이 작아진, 다시 말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 가능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돼야지 좋습니다. 근데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바닥 징후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국내 시장 투자자들은요 지금 아직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어떤 분은 운칠기 3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도 저는 준비한 자한테만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라는 것이 나의 가슴으로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행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국내 시장 전일장의 모습으로 봐서도 이제는 악재에 굉장히 둔감해진, 다시 말해서 외부 악재로부터의 지수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어제 장 아시아 증시보다도 지수 방어면에서도 선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20일이나 연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었지만 이제는 외국인의 매도도 다음 주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상승장을 좀 준비해야 한다는 오늘 같은 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투자 전략. 자, 제가 금주는 좀 조심하다 말씀드렸고 매수 타임을 잡더라도 주중반 이후로 잡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장 중국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휴장이죠? 그러면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중국 시장의 휴장 또한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좀 이번 주는 지켜보고 다음 주 매매하자 하는 그런 관망세가 짙게 들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장은 소강 국면이죠. 제가 눈에 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렸죠. 자동차 관련주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자동차 8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9월은 어떤 거예요?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가지고 9월에 아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국내에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 테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융주들, 은행, 증권주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법인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출범했고 어제는 이사회까지 열렸죠. 대표이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도 발표했죠. 그러면 이 삼성그룹 그리고 롯데그룹의 이 지주사 관련된 이 종목군들 이 장에서도 강세입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중국 죄송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셨죠. 박근혜 대통령에서 중국 교역 관련해서 이번에 최고의 경제사절단이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에 관련된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하나의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이들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이것은 아마 그렇죠.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락할 때 분할 매수 좋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죠. 화수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적은 자금으로 배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주도주가 뭘까 될 것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아직은 좀 더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 그 종목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은 오히려 상승을 보인다면 일부 조금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비축해서 주도주 포착은 다음 주에 다시 선정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바라고요. 이렇게 단기 매매에 능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렇죠. 이번 장은 좀 관망하시면서 다음 주에 주도주를 포착하는 이런 여유로움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강태공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태공이 위수강가에서 낚싯대를 그리우고 낚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강태공은 낚시를 하는 낚시광이 아니었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만나서 유수의 재상이 됐고 왕까지 됐죠. 그것처럼 지금은 좀 더 다음 자기 추도주를 기다리면서 강태공과 같은 심정으로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다면 충분히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수급 이슈가 있는 자동차주와 그리고 은행주와 증권주, 그에 더해서 이 대통령 중국 방문으로 인한 내수 관련주, 제약바이오 테마 형성 가능성을 주셨고요. 이 중에서 아직까지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오늘 내일 시장이 조금 더 오른다면 이익 실현하시고 다음 주 주도주가 무엇인지 조금 더 보시면서 매수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강태공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좋은 조언 주셨네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경 이사와 함께 자세한 오늘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마감을 통해 오늘장 시초가 예상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물 옵션 전략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먼저 야간 선물 마감 상황과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네. 어제 미국 CME 연계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은요, 229.90, 전일보다 0.45포인트 오른, 상승률로 좀 보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966 계약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은 약 44 계약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오전 장으로만 본다면 약간 좀 거래량은 많이 부족했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미결제 지금 계약으로 본다면 15만 2,990 계약이 약간 미결제로 지금 포진이 잡혀 있어요. 이게 아마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시초가 예상이 오늘 192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CME 연계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고 하면 1930까지도 상승 갭으로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매도하고 대차 잔고 거래가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순매수로 유입이 된 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 9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매물 폭탄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고요. 어제 미국장이 굉장히 크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제유가 증시 반등도 아마 야간 선물 시장에 큰 포지션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전승절 기념일로 오늘하고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사거리일 동안 마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하락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제 국내 증시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IT, 자동차, 중국 관련주 쪽으로 이제 업종 사이클의 순환 기조가 매수 유치가 가능성이 판단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기아차, 현대차, 그래서 중국 판매 개선세가 가장 시장으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도 좀 한번 좀 보셔야 될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하회한다는 지금 전망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 증시를 이끌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도 진짜 한번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 입장이 좀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에 또 한번 이제 화장품,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좀 장을 이끌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스맥스와 같은 화장품 중국 관련 테마들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야간 선물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장 시초가 일단 1920선에서 1930선까지 예상을 해주셨고요. IT와 이 자동차 그리고 중국 관련 테마주까지 매수 유입세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월 동시 만기를 좀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9월 10일이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이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략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이 188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 또 동시효과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좀 가장 또 한 가지 또 포지션 특징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물을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선물을 순매수를 하는 양주 현상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지수, 야간 선물지수가 229.90포인트로 해가지고 전일 대비로 0.45포인트 오른 부분은 또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미국 증시 상승 부분도 단기적인 포지션은 좀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금통위까지 이벤트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1940포인트 정도를 가장 그 부분을 종가 안착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8월 31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그 자리부터 이제 또 하락했던 그 자리가 이제 분명히 지금 굉장히 큰 관건인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이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해서 이벤트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죠. 단기적인 상승 부분을 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자리가 뭐냐면 G2를 중심으로 매크로 변수에 따른 집중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 전망을 좀 하셔야 될 입장이고요. 사실 또 한 가지 국내 증시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화두는 아니고 실물 경제 회복세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증시 안정에 대한 낙관이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실물 경기 회복세가 가장 큰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여파가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이벤트까지 간다고 하면 최대한의 변수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좀 최근 들어서 기관들도 외국인들과 순환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부분에서도 상당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까지도 9월 10일 전에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지 아니면 당일 오전까지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숙제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선물 마감 시황과 전략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목요일인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에 자동차 업황, 특히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부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표 3개를 쳐드렸던 종목이 바로 경창산업과 3기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들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좀 거래량을 실어서 바닥 탈피를 노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만도, 평화전공, SL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가 급락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면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들도 일제히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업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카 관련주, 전기차, 섬유, 의류,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 또 보험주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 문화 콘텐츠인데요. 실제 문화 콘텐츠는 상당히 영역이 넓습니다. 음악, 음원, 영화, 그리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상당히 넓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문화 콘텐츠 가운데서는 영화, 그리고 음원과 관련된 두 가지 섹터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문화 콘텐츠, 영화, 음악, 업황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관심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콘텐츠, 영화부터 먼저 좀 보겠는데요. 어차피 콘텐츠 가운데 영화와 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심은 바로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고 성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는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메르스 여파 자체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침체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상반기 한국 영화의 관객 수 자체가 여하튼 좀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 관객 수 9,500만 명 정도 수준을 놓고 봤을 때 4천만 명 정도 수준이니까 약 한 42% 정도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5개년 평균도 미치지 못하는 53% 정도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상반기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이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메르스 여파 및 헐리우드의 또 흥행이 상당히 좀 대작들이 많이 흥행을 했고 하반기 주요 기대작의 라인업이 하반기 쪽으로 편성되었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의 비중 자체가 실질적으로 1분기, 2015년 1분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관람객 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 영화의 비중 자체도 전년 14년, 물론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는 좋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 글이 좀 끼어졌는데요. 한국 영화의 관람객 수도 역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요한 라인업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한국 영화의 반전 기대. 텐트폴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게 되면 중심축에 관련된 그 폴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두 편 정도의 영화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파급 효과로 인해서 국내 영화의 관객 수들이 좀 점진적으로 좀 모여드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CJ ENM에서 베테랑 같은 영화가 이미 벌써 1,100만 자체를 어쩐일 기준입니다.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숏박스에서 내놓았던 암살 같은 경우도 1,200만 명 정도가 벌써 돌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국내 영화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이 될 만한 것은 뭐 태극기 휘날림이라든지 뭐 변호인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영화들, 광해, 왕의 남자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가 1,000만 관객수를 돌파했는데 벌써 하반기에 이제 시작하는 처음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1,000만 돌파한 영화 자체가 두 편이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4분기에 이제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게 되면 라인업의 양적이나 또 질적의 회복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비 투입 대비 수익성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우리가 전반적인 성장성 지속과 함께 수익성 자체가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7월달, 8월달에 전체 관람객 수의 어떤 그 추이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연간 관객 수 비중이 한 24% 정도 수준에 좀 거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점진적으로 조금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의 어떤 그 지표 자체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반기는 다소 꺾었다가 하반기에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영화 산업이 연간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왼쪽 표 위에 있는 부분 자체가 영화 산업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관객 수 자체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15년 들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기울기 자체가 뭐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을 놓고 보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영화 시장, 뭐 중국을 우리가 여타 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회의 땅 중국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내수 시장에 있던 기반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 등 해외 시장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14년도를 보니까 중국 영화 시장 자체가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대비 3배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3년간 연간 20% 이상의 성장 자체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자체는 우리가 주시장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만큼 저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국내 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나 제작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기준에 중국 영화 시장의 관객 수가 8억 명 정도인데요. 1인당 평균 0.5회 정도 본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한 5천만 명 정도 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4.2회니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보는 횟수가 많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지표가 되겠죠. 중국 영화 시장 규모 왼쪽 편의 이 부분은 중국 영화 관객 수가 계속적으로 성장률과 함께 증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4.2회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2회밖에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중국 시장은 0.5에서 0.6회 정도니까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무궁한 시장이 앞으로 넓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산업이 끝났고요. 음원과 관련된 업황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음원 같은 경우도 수익성 자체는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 성장성 자체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음원 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16억 달러 정도니까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 유료 가입자 수 자체가 46% 정도. 그러니까 전체 대비 4,800만 명 정도니까 상당히 유료 가입자 수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료 가입자 국내 결제율 자체가 한 40%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6%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뮤직 같은 경우 2015년 7월 달에 100여 개국에 이제 동시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애플 효과로 인해서 다시 고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음원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애플 아이튠즈를 통해서 8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결제 유도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은 글로벌 음원 시장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일본 스마트폰의 음원 사용의 증가세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국내의 라인 뮤직과 애플 뮤직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고성장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 즉,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음원 시장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다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자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상당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베이스가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역시 영화 시장과 더불어서 음원 시장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워낙 컨텐츠 가운데 영화 관련주나 음원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느끼지 못할 만큼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못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전일 같은 경우도 KT뮤직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참조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음원 시장도 중국 시장 물음표를 좀 달아놨는데요. 중국 정부가 7월 달 들어서 온라인 음원 저작권 보호를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개입을 시사하다 보니까 결국 음원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수익성 자체가 결국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든지 또 텐센트의 텐페이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와 같은 거대한 인터넷 기업 자체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점유율 경쟁을 부각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점유율 자체뿐만 아니라 음원 시장 자체의 성장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음악 및 공연 또 영화 시장 성장의 어떤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다, 즉 태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앞서 제가 서두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3배나 웃도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뮤직도 4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카카오 무시할 수 없겠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순 트래픽 기준의 국내 1위 멜론 다음으로
300만 이상의 유저를 벌써 4월달 출시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 음원 시장인데요. 2014년도에 전체 시장의 규모가 한 430억엔 정도 규모인데 스마트폰이나 또 PC 부분을 포함해서 음원 시장 자체는 259억엔, 연간 42% 정도 성장을 하는데 거의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 430억엔 대비 259억엔 정도니까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그만큼 상당히 스마트폰 부분의 업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애플 뮤직이 매출의 70% 정도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반면에 미국 외 지역이죠. 외 국가의 평균은 73% 정도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어떤 퍼센티지만 놓고 보더라도 3%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영화 음원 업황의 종합 포인트인데요. 중국 시장도 해외 시장의 고성장세로 인해서 업황 개선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영화 산업 성숙기가 진입이 되면서 해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키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원 가격의 인상과 유료 가입자 수 증가 등 업황의 청신호가 계속적으로 켜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 컨텐츠 가운데서도 영화 음원 업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콘텐츠 종목들이 많은데, 한 4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KT 뮤직 같은 경우가 전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물론 아직까지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확연하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치고 또 받으면서 계속 수급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KT 뮤직 같은 경우는 별표 3개를 충분히 좀 쳐들어서 나중에 하반기의 수익성이 결국 실질적으로 좀 반영되어지는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좀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별표 3개를 좀 쳐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심주로 KT 뮤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별표 2개의 종목으로는 쇼박스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장기적 관심주로는 이제 쇼박스와 CJ E&M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쇼박스는 최근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CJ E&M 같은 경우는 역시 대장주답게 지속적인 상승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실질적인 그 상승과 파동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CJ E&M과 이런 종목들을 매수에 가담을 하시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 대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아가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한 그쯤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하는 시점에서부터 손절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분명히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요 관심주 중에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4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홍제 지점입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1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수익이 좋았던 종목들이 많은데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종목과 또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그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리포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봉 나타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스텍파마가 월요일, 화요일 지난 이후에 반등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제 7%나 급등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 대우증권도 어제 반등 움직임 보인 것 같고요. 이 시장 포인트와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일단 너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자체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거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바닥, 최바닥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11선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거쳐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지속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 변동성이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균 단가를 잘 낮춰서 끌고 갈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4% 정도 폭락 출발했다가 플러스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중국 시장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고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증권주가 빠지지 않는 걸 보고서 바로 우리 시장에 있는 증권주들도 동반 연계해서 이제 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대우증권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릴 때 이번 상승 조정 시에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 증권주, 어제 이제 대우증권이 상승만 하면서 쌍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이 됐고요. 현재 지수 자체도 제가 봤을 적에는 코스닥 지수 일단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1차적인 고점 690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맞고 떨어진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스피 지수도 개인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언정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언정 하락의 폭이 깊었던 증권주들 그리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그런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지수에 이제 사실 공통점이 있죠. 5일선에 대한 일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결과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5일선에 대한 안착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변화적인 요인들로 측면들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이 5일선이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저항이 되겠지만은 바로 이제 또다시 상단 저항으로 있는 21선, 그것이 이제 1930포인트 부근, 요 정도까지 부근이 되겠는데, 오늘 이 정도 부근까지 상승 패널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21선의 하방 압력, 나올 수 있다는 점, 결국에는 1930포인트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 기간 조정으로서 큰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는 단기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잘 향후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종목들 교체해서 새로운 종목들로 갈아타서 수익 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손실나는 상황에서 본인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재 보유한 종목들부터 잘 해결하고 포트를 한번 갈아 끼우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사실 오랜만에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섹터들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정치 테마주들, 김은호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들도 상당히 움직인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시세 탄력이 좀 약해지니까 바로 코스닥에 있는 테마 섹터로 시장을 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이 순환매적인 유동성의 흐름, 이제 뭐 주특기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순환매를 좀 잡아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일단 뭐 테마 섹터 트레이딩 하신 분들께서는 눈치 상당히 좀 빠르게, 행동도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 낼 가능성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에스테파마 7% 말씀하신 대로 7%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죠. 상승과 하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의 마지막 시그널적인 측면들 잡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어제 에스테파마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단 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동안 45만 원 단기 쌍봉의 맥점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어제 3%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메리톡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떤 하락세 진행이 됐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테파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어떤 그런 상승률이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121선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121선 지지 후에 2만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자, 이번에도 121선 지지, 장대 양봉을 뽑아올린 어떤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들 사실 누군가 관리 안 하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니까,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적인 측면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 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같은 경우 2만 원에 대한 돌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할 겁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193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 21선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어떤 걸 끊어내려는 그런 압박적인 흐름들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 또한 더 이상 급락하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 또한 에너지를 응집하고 난 이후에 슈팅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 쌍바닥 이후에 재차 상승권에 진입할 수 있는 증권주들까지 체크해 보시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5일선 안착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2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특호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이 8월의 악몽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